예, 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8년도 11월 20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 댓글로 의견과 이제 질문 남겨주신 분, 그리고 이제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댓글 먼저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댓글로 질문해주신 것 중에 이제 어떤 질문들이 주로 있었냐면, 일단 정선목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리플이 기축을 노리고 있다면 변동성이 거진 없어야 하는데 변동성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그리고 이제 리플레이스 박스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매수 시기는 과연 언제쯤일까요? 다수가 좌절한 저점 구간은 어딜지, 언제 진입해야 할지 두렵네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질문 중에 충선이님이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달러를 대체하려면 변동성이 문제인데 1년에 4배 넘게도 가는 코인이 어떻게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다른 나라들의 이 변동성을 받아들인다는 게 상상이 안 되네요. 항상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궁금한 게 궁금하다고 질문 주신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제가 이제 어제 방송에서 리플이 달러를 대체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달러가 대체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달러의 가치가 이전되는 겁니다. 이전되는 거고, 저는 우리가 지금 현존 쓰고 있는 뭐 달러라든가 위안화라든가 원화라든가 이런 화폐들이 당장 뭐 한 5, 6년 안에 이제 암호화폐가 다 대체될 거다 이렇게 보진 않고 있어요. 저도 이렇게 보진 않고, 일단 그 과도기적 제가 단계를 거칠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이 아마 꽤 소요가 될 것이다. 꽤 소요가 되고 완전히 사람들이 보기에 거부감이 없을 정도의 어떤 수준까지 올라갔을 때만 이게 암호화폐로 대체가 되는 거지, 그 전에는 일단 가치만, 그 달러의 가치만 암호화폐로 이제 이전이 되는 거고, 그리고 쓰이는 거는 기존 우리가 쓰고 있는 화폐 그리고 암호화폐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쓸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한 가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제가 이제 S커브 곡선이에요. S커브 곡선인데 이 S커브 곡선에서 보시면 이게 이제 정규 분포로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이 S커브 곡선의 위치가 지금 비트코인이 어느 위치인지를 이제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 이 암호화폐 시장이 어느 위치에 있는가라고 이제 봤을 때, 지금 12월 달부터 뭐 벡트 거래소에서 ETF 해서 기관들이 이제 들어오려는 준비를 올 한 해 동안 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년 되면 이제 기관들이 들어온다고 본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비트코인 이 암호화폐 시장 위치는 지금 이제 이 정도로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 예. 왜냐면 이제 여기 얼리 메이저리티에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좀 빨리 시장에 뛰어드는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시장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라고 하면 이 S커브 곡선에서 이 위치라고 하면 아직 이 비트코인 그리고 암호화폐는 이만큼 상승 여력이 더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정도 단계 되면 저는 이제 S커브 곡선의 성숙기, 이제 2단계부터는 이제 성숙기다. 성숙기에 접어드는 거다. 그래서 이 성숙기에 접어들면 그때는 지금과 같은 변동성은 이제 보이지 않을 것이다. 물론 변동성은 있죠. 왜냐면 우리 지금 달러라든가 원, 엔 이렇게 다 환율도 변동성이 있잖아요. 변동성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성숙기가 접어들었다고 해서 변동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지금보다는 이제 확실하게 줄어들 것이다. 그 줄어들 수 있는 이유는 대중들이 이걸 이제 실생활에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단계가 됐을 때는 지금과 같은 변동성은 이제 보기는 이제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뭐 리플이 기축통화의 어떤 역할을 한다, 이게 그러니까 리플이 결국 달러 자리를 다 간다, 이런 의미로 이제 받아들이지 마시고, 제가 전달한 건 뭐였냐면 달러의 가치가 이제 어떤 암호화폐
뭐 리플뿐만 아니라 저는 리플뿐만 아니라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암호화폐로 달러의 가치가 이제 이전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리플이 리플사에서 자기네들이 하고 싶다고 하는 그 역할, 포지션이 보면 기존 현존하는 화폐들 그리고 암호화폐들을 다 브릿지하는 그 역할을 자기네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달러 위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저는 있으려고 하는 게 리플사의 목표가 아니냐,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변동성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다고 하면 일단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비트코인 이제 현재 위치가 이제 여기쯤이라고 하면 앞으로 저는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상승하고 있는 그 상승 각도대로 지금 앞으로는 더 상승을 해야 된다. 더 상승해서 완전 그 시장에 이제 대중들까지 참여하는 그 단계까지는 이 상승 각도로 계속 상승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볼게요.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그 어제 이제 새벽에 이제 저녁 때부터 해서 비트코인이 빠지기 시작했죠. 빠져서 지금 일단 이건 일봉이고요. 로그가 적용이 됐습니다. 일단 확대해서 제가 보여드리면 현재 위치가 지금 이 채널, 제가 그린 채널에서 뭐 약간 이탈했을 수도 있는데 일단 거의 채널 바닥에서 이제 반등을 했어요. 일단 아직 뭐 확실하게 반등을 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그리고 이제 이 6,400달러를 깨고 내려오면서 하락을 하고 잠깐 쉬었습니다. 중간에 쉬고 그 다음에 하락을 했죠. 그래서 거의 N자 하락을 했습니다. N자 하락을 했고 N자 하락의 목표치까지 거의 왔다. 그리고 그 목표치가 어떻게 보면 거의 이 채널 하단부와 이제 일치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점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지금 사도 되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 $10,000 미만은 다 싼 영역이라고 봤어요. 왜냐면 $10,000 미만이라고 하면 지금 $10,000가 여기죠. 여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체크를 해볼게요. $10,000 1,000,000원 밑에, 그러니까 1,000,000원 밑인데 뭐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냥 뭐 $9,000 정도 될 것 같은데 일단 $10,000라고 할게요. 그냥. 그러니까 $10,000 잠깐만요. 현재 위치에서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일단 이 채널에 지금 이 채널의 고점과 채널의 저점에서 지금 $10,000는 채널의 이제 중심이 한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17,000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채널 중심보다 일단 밑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영역에서 사실 아무 때나 사도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때 $6,400일 때 말씀을 드렸던 게 뭐였냐면, 이때 사서는 이제 물린다고 하더라도 사실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바로 이제 본전이 될 수 있는, 이 채널대로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채널대로 상승한다고 했을 때 본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6,438 무너지기 전에 이 깨지기 전에 $6,438의 이제 수평선을 그려봤어요. 이 수평선과 이 채널의 하단부가 만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이 자리가 이제 2010 수직선을 하나 그려볼게요. 2019년 2월이에요. 물론 이 차트 그리는 각도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는 날 수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2019년 뭐 2월달, 그러니까 상반기 안에는 일단은 지금 $6,400라고 그때 했을 때 그 계속 수렴할 때 있었잖아요. 그때 가격은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채널대로 상승을 한다면. 이 채널대로 과연 상승할 수 있느냐. 아까 이제 제가 보여드렸던 그 S커브 곡선에 저는 이제 이쪽 지금 이 위치라고 봤을 때, 그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초기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단계라고 보면 지금 비트코인의 이 상승 각도를 유지할 거다. 그럼 이 상승 각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느냐? 당연히 그건 아니죠. 언젠간 깨지는 거죠. 언젠간 깨지는데 그 깨지는 건 언제냐면 이 S커브 곡선의 이제 끝자락에 와서 성숙기에 이제 다다르면 이 상승률을 보이지 못합니다.
보이질 못하고 이제 깨지게 되는 거예요. 옆으로 이제 눕는 거죠. 옆으로 눕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일단은 이 상승 추세대로 가야 된다. 이 상승 추세대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일단 여기서 이제 저점을 얘기를 할 때 물론 뭐 지금 3,000달러를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3,000달러 갈 수 있죠. 갈 수 있습니다. 거기 지지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채널을 깰 수도 있는데 일단 지금 이 장기 채널을 봤을 때 이 정도 위치면 싼 영역이다. 네, 싼 영역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뭐 이런 관점으로도 볼 수 있겠죠. 뭐냐면 보세요. 지금 이 위치가 얼마냐면요. 일단 이때로 돌아가서 본다라고 하면 2017년도 4월 달로 돌아가다고 본다라고 하면 2017년 4월 달에 이 채널의 하단부를 터치를 했습니다. 예. 869달러예요. 869달러. 그리고 이때는 1200달러예요. 1200달러에서 단기간에 869달러까지 이제 찍고 반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저한테 이제 만약 누군가 물어봤을 때 야 지금 1200달러일 때 사도 되냐? 저 사도 된다고 얘기했겠죠. 제가 이 차트를 보고 있었다라고 하면. 왜냐면 당연히 채널 하단부에 가까우니까. 그러면 이때도 사도 되는 영역이고 지금 채널의 하단부를 찍은 이 자리도 사도 되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네, 이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리고 2015년 1월달 이때는 이제 거의 뭐 채널 중심에서 약간 밑에 있는데 결국 이제 이때도 싼 영역이기 때문에 사도 된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완전 채널 바닥을 터치했던 이 자리를 보면 2달러예요. 2달러고 이 채널 바닥을 찍기 전에 몇 달러에서 빠졌냐면 뭐 3달러. 예, 더 높이 보면 3.8달러에서 이제 반토막이 난 겁니다. 여기서 3.8달러에서 2달러까지 이제 쭉 빠진 거예요. 쭉 빠졌는데 물론 이 당시에는 비트코인이 3.8달러에서 2달러까지 빠졌으면 공포감을 느낄 수 있죠. 거의 반토막이 난 거기 때문에. 왜냐면 그 반토막이 이 바닥에서 반토막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점은 33달러였어요. 33달러에서 거의 10분의 1 토막이 난 상황에서 여기서 또 반토막이 난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시장을 참여했던 사람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어요. 만약 여러분이 야 이거 30달러에 들어와서 물려 있다고 하자고요. 그래서 지금 3달러 10분의 1 토막 난 상황에서 다시 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빠져서 반토막이 났다고 가정을 하면 굉장히 공포감을 느낄 텐데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봤을 땐 이 채널 중심에 하단부에 위치한 하단부 근처에 있는 이 3.8달러도 싼 거고 2달러도 싼 거다. 뭐 3.8달러는 매도해야 되는 자리고 2달러는 매수해야 되는 이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다 매수해야 되는 위치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앞으로 상승을 할 건데 비트코인이 이렇게 상승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비트코인의 이 채널 하단부의 이 위치는 싼 거라는 거죠. 이 자리도 싼 거고 이 자리도 싼 거다. 6,400달러도 싼 거고 5,000달러도 싼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는. 예. 그리고 당연히 이제 만 달러도 뭐 비싼 영역이 아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만 달러라고 해도 채널 중심에서 보면 아래에 있는 거다. 채널 중심에서 보면 하단부 쪽에 있는 거다. 하단부 쪽에 있는 거기 때문에 만 달러도 싼 거다. 만 달러도 싼 거기 때문에 만 달러도 반토막 났으니까 더 싼 거죠. 어떻게 보면.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바로 이제 말씀드릴게요. 비트코인 차트를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이제 뭐 지지 라인을 얘기하는 분들이 어디냐면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라인 5,000달러였죠. 저는 5,000달러를 제가 지지로 보는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이 부분이에요. 이 장기 상승 채널의 하단부가 5,000달러이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 그림 그리기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지만 그냥 러프하게 4,800에서 한 5,000달러 정도 대략적으로 그 정도로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면 채널의 이제 바닥에 가깝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 그럼 이제 여기에서 봤을 때 이 비트코인 차트로 보면
지금 작년 2017년 9월에 고점입니다. 여기가 고점이고 5,000달러가. 그리고 이때 돌파한 후에 지지받았던 자리가 또 5,000달러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라인은 어디가 있냐면 그 다음 라인은 4,450달러 4,450달러를 보시면 여기 이제 이제 저항으로 작용됐던 자리, 그리고 이때도 저항으로 작용됐던 자리가 이제 4,450달러입니다. 그래서 4,450달러. 그리고 이제 3,000달러 얘기하시는 전문가들 계시잖아요. 3,000달러는 이제 이 자리 고점, 그리고 이때 이제 지지받았던 라인이에요. 그런데 물론 뭐 빠질 수도 있겠죠. 빠질 수도 있을 겁니다.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이 정도 자리에서는 저는 반등을 할 거로 본다. 예, 이 정도 자리에서 반등할 거로 보는데, 그 이유가 채널의 하단부고 S커브 곡선에 이제 상승 초입부에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제 이 각도로 상승을 해야 되면 당분간은 이 상승 채널을 유지할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상승 채널을 깨는 게 아니라 만약에 지금 모든 대중들이 다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채널 하단부에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 정도 위치가 될 수 있으니까 채널 하단부도 깰 수 있겠죠. 깨서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디까지는 제 개인적인 이제 시각인 겁니다. 이렇게 이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제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가격대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전체를 놓고 보자고요. 전체를 놓고 보면 지금 나스닥이 이제 어제 야간에 한 3% 빠졌어요. 3% 빠졌는데 지금 고점에서 나스닥이 굉장히 변동성이 좀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크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는 뭐냐면, 만약에 나스닥 차트가 좀 더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물론 이때도 보시면 고점을 찍고 한번 눌러주고 그 다음에 이게 월봉이에요. 월봉 로그가 적용된 월봉인데 다시 반등을 해주고 이렇게 쌍봉을 찍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락했죠. 그럼 지금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로 한번 여기서 이 채널 상단부를 디디고 올라서 한 번 더 올라주고 그 다음에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찌 됐든 간에 나스닥 차트는 지금 위치는 고평가되어 있는 영역이다. 고평가되어 있는 영역이다. 예, 고평가되어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좀 더 이제 빠질 수 있는, 더 오히려 급하게 올라가면 더 올라갈수록 이제 이때처럼 급하게 빠져야 되는 겁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급하게 빠져야 된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바로 뭐 빠질 수도 있는 거고 조금 올라가다가 빠질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나스닥은 보시면 이 채널 상단부에 위치하는 거죠. 비트는 채널 하단부에 위치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이제 10년 만기 미국채 선물인데요. 보시면 80년대 초반부터 거의 이제 한 37, 8년 동안 지금 이렇게 채권이 상승을 했습니다. 채권이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금리가 80년대 초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으니까, 금리가 하락을 하니까 당연히 채권 가격은 상승을 했겠죠.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냐면 이번에 이제 금리 인상은 다르다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번에 금리 인상은 이 장기적으로 이 30년 넘게 채권이 상승했던 이 추세대를 깬 거예요. 깬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채권은 장기적으로 여기서 물론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반등이 나오더라도 올라오면 또 내려오고 올라오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 가격은 올라왔다가 내려왔다가 하면서 이제 장기적으로 채권 가격은 이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일 거다라고 이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야, 채권도 빠지고 주식도 빠지냐? 어떻게 채권하고 주식은 반대로 움직이는 건데 같이 빠지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보통 이제 금리 인상을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이 실물 경제가 버티지를 못합니다. 실물 경제가 버티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실물 경제가 꺾이는 순간에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금리를 이제 인하를 해야 되죠. 인하를 하는데 그 하기 전에 주식시장이 먼저 빠지고 그때는 채권 가격도 저는 같이 빠진다. 단기적으로는 그게 같이 맞물려서 가는 시기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그래서 채권 가격도 지금 고평가 영역, 나스닥도 고평가 영역. 그렇다고 하면 메이저 입장에서 전 세계의 이제 돈을 큰 흐름에서 움직이는 메이저 입장에서는 이 돈들을 어디로 이제 옮겨서 수익률 게임을 해야 되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이 암호화폐 시장은 저평가 영역에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는 게 맞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질문들이 주로 있었는데 그 죄송합니다. 그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 저점이냐라는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제 다 같이 제가 섞어서 이제 드렸습니다. 지금 일단 질문을 해주신 분들한테 감사 말씀드리고, 이제 의견 주신 분들, 그리고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 감사 말씀드리고요. 뭐 오늘 이제 지금 제가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좀 생각이 다른 부분들 있으시면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좀 더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비트코인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아까 이제 비트코인 차트는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대로 그 시각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시각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예. 지금 이렇게 삼각 수렴을 했던 자리에서 이 추세대 빨간색 라인을 깨고 깨는 순간 제가 말씀드렸죠. 깼기 때문에 일단은 5,000달러를 볼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5,000달러까지 현재 빠진 상태고, 지금 이 상태에서 반등이 이제 강하게 나오는지를 이제 봐야 되겠죠. 반등이 강하게 나오는지 봐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이제 실렸습니다. 거래량이 실렸죠. 무슨 얘기냐면 오히려 이때 6,400달러에서는 손절을 안 하고 있던 물량들이 있었을 거예요. 있었는데 그게 이제 뭐 레버리지를 쓴 물량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떤 물량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안 팔았는데 6,400달러, 500달러에서는 안 팔았는데 보시면 이렇게 거래량이 없었잖아요. 없었는데 오히려 한번 1차 하락 나오고 이때 거래량이 어느 정도 실렸죠. 그리고 어제 새벽에 2차 하락이 이제 크게 장대 음봉이 나올 때 이때 이제 거래량은 이때 121선, 201선 돌파할 때 이때 거래량과 거의 육박한 거래량을 이제 보였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분명히 누군가는 이때 던졌다는 얘기예요. 예, 지금 이때 6,500달러에도 안 팔고 있던 그 물량들의 이제 손바뀜이 일어났다. 손바뀜이 그러니까 만약에 이때 뭐 추가적으로 매수했던 물량들 있을 거, 돌파한다 싶어서 따라 붙었던 물량들, 그 물량들까지 이미 어떻게 보면 다 털어낸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손바뀜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와도 이상할 건 없는 상황이 됐어요. 충분히 손바뀜이 일어났다. 일단 비트코인은 이제 여기까지 보고 좀 더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봐야 될 것 같고, 이제는 여기서 5,000달러가 이제 충분히 거래량이 실린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을 해줘도 저는 뭐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일단 시장을 제가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이런 거예요. 뭐냐면 비트코인은 분명히 지금 거의 채널 하단부를 터치를 했습니다. 채널 하단부를 터치를 했는데 이제 BTC 시장에서 리플은 박스 상단부를 돌파를 하는 거예요. 박스 상단부. 이게 지금 일봉 차트예요. 일봉 차트고, 제가 이제 4시간 봉을 보면 4시간 봉에서 제가 이 자리가 상단부 박스라고 이제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제가 상단부 박스라고 말씀드렸던 자리가 어디냐면 여기였죠. 예. 이 자리가 상단부 박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사토시 가격으로 6,800에서 9,300까지, 6,800에서 9,300까지가 상단부 박스다. 근데 하단부 박스는 잠깐 있다 바로 돌파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하단부 박스에서 상단부 박스로 올라오고, 그 다음에 강한 지지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갔어요. 이평선들을 이제 정비열로 만들어주면서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9,300 사토시를
어제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때 리플은 하락을 거의 하지 않으면서 뭐 한 2%에서 3% 하락밖에 안 했죠.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이제 BTC 시장에서 리플도 빠지긴 했는데 덜 빠지니까 마치 BTC 마켓에서 이렇게 상승한 것처럼 그래서 돌파가 된 겁니다. 돌파가 됐고 그럼 이제 리플이 비싸니까 리플을 팔아서 다른 알트코인이라든가 많이 빠진 이런 걸 사야 되지 않냐. 만약에 나는 뭐 리플이 지금 리플 물량밖에 없다 라고 한다고 하면 일정 부분은 리플 물량을 정리해서 뭐 더 많이 하락한 알트코인으로 이제 교체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포트폴리오 안에 이제 리플이 일정 부분 있는 거라고 하면 그대로 홀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일봉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봉에서 보시면 지금 현재 지금 이 위치는 어디냐면 이때는 이 빨간색 15일 이평선을 깨지 않고 바로 상승을 한 거죠. 작년 말입니다. 12월 달. 그리고 제가 이번 상승은 이때랑은 다르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빨간색 15일 이평선을 깼기 때문에 시간이 이제 한 달 정도 소요될 거다. 20일에서 한 달 정도 소요될 거라고 했는데 사실 그 시간보다는 좀 더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소요가 됐지만 어찌됐든 리플이 가장 강한 종목이다. 그러면 지금 이때를 보시면 이때 15일 이평선을 깨고 이때 이제 50일 이평선을 터치하기 전에 이때는 터치하기 전에 이제 반등이 나와서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죠. 예, 뭐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한다고 하면 엘리어트로 이렇게 5파 상승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게 1파 상승이고 2파 조정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3파 상승의 시작인 거예요. 3파 상승의 시작. 3파 상승의 시작이고 지금 보시면 이때 상승하고 눌러줬던 이 부분 보이시죠? 예. 체크를 해드릴까요? 지금 이 자리가 이 자리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돌파한 위치는 한 뭐 이 정도 되겠죠. 물론 이 중간에도 이렇게 변동성이 큽니다. 보시면 이쪽으로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죄송합니다. 이쪽에서 이제 확대해서 쉽지 말이고요. 이때서 확대해서 보면 이때 그냥 올라가는 게 이 변동성이 꽤 큰 거예요. 14,947에서 그러니까 3파 상승을 하고 4파 조정을 14,900에서 15,000원에서 뭐 7,000 거의 반토막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15,000원 갔다가 7,000까지. 그러니까 뭐 이런 거를 내가 리플 물량이 진짜 많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3파 이제 피크 치는 느낌이 들면 매도를 좀 일정 부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해줄 수 있는 거고. 근데 그런 건 하기 싫다 그러면 그냥 5파까지 들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5파까지 들고 가시면 되는 거고. 이 변동성도 작진 않지만 어찌됐든 지금 리플은 지금 크게 봤을 때 지금 이 위치가 저는 이제 이 정도 위치로 보고 있는 거다. 그래서 여기를 넘어간 이 위치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3파 상승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3파 상승이 리플은 시작을 됐다. 그러면 이제 리플 가격을 예측을 해보려고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이제 로그를 적용해서 잠깐 리플 가격을 예측을 해보면 그 5파 상승이 됐을 때 리플이 가격이 이제 어느 정도 될 것인가 그 부분이 이제 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을 이제 체크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일단 리플은 보시면 지금 이 상승 각도가 이때 이제 저점 로그가 적용되어 있는데 이때 이 추세보다 이때가 더 이제 보시면 가파른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리플이 실제 성장을 가파르게 하고 있는, 그러니까 알트코인 중에서 이제 BTC 마켓에서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BTC를 기준으로 BTC보다 오히려 가파른 상승을 하고 있는 알트코인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뭐 꼭 이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일단 그냥 제가 이제 가격을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리플 가격을. 지금 이때도 이제 우파 상승이 있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때 이 상승만큼 간다고 하면 사실 이 채널을 뚫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일단 이 우파 상승만큼 채널을 했을 때 적어도 리플은 이번에 엘리어트 파동으로 해서 우파 상승을 한다고 하면 저는 이 채널의 상단부까지는 갈 수 있다. 채널의 상단부. 그럼 채널의 상단부가 얼마 정도가 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대략 이제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현재 위치에서 이 채널 상단부를 그냥 체크를 할게요. 현재 위치에서 채널 상단부를 체크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흘러야 되니까 적어도 이제 한 달 정도 흘러야 되니까 이 정도 잡아야 되겠지만 기간을 더해서. 근데 일단은 그냥 현재 위치에서 채널 상단부가 얼마인지 보수적으로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3324입니다 3324 3324예요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인지 보면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원화로 비트코인 가격이 560만원이에요 현재 원화로 비트코인 가격이 560만원. 그러면 이제 560만원 비트코인이 지금 이 가격에 유지한다라고 했을 때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변동이 되면 당연히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가격은 당연히 변동이 되는 거예요. 일단 560만원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560만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상단부가 왔을 때 3300 사토시 곱하기 0.0000 3400 그러면 죄송합니다. 0.000이죠. 예, 0.000이니까 그럼 1190이 아니라 이제 0을 하나 더 붙여야 되니까 19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560만원 이 가격일 때 리플이 채널 상단부까지 상승을 하면 그때 리플 가격은 원화로 1900원 정도 되는 거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 당연히 이제 비트코인이 같이 원화 시장에서 상승을 하면서 달러 마켓에서 상승을 하면서 리플도 올라간다라고 하면 채널 상단부까지 간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거는 변동이 되는 거예요. 그때 변동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기준을 저는 뭐냐면 이 BTC 마켓에서 리플이 이 채널의 상단부를 찍을 때 그때 일정 부분 리플을 이제 정리를 저는 해줄 생각입니다. 일단은 지금 갖고 있는 물량은 그대로 홀딩을 하고 있는 거고요. 리플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물어보신 분이 계셔서 이더리움을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가격이 이제 또 17만원까지 빠졌잖아요. 빠져서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일단 제가 예상을 했던 부분은 뭐였냐면 이거예요. 일단 리플은 죄송합니다. 이더리움은 이렇게 삼각 수렴을 하고 지금 여기서 박스 형태로 움직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처럼. 그리고 이때 이제 2016년 7월 움직임과 지금 위치 움직임이 거의 흡사하다. 이 삼각 수렴을 이탈해서 하단부에 위치해 있죠. 삼각 수렴을 이탈해서 지금 아래에 위치한 겁니다. 위치하고 보시면 빨간색 15일 이평선, 초록색 50일 이평선에서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이게 이제 이렇게 평행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이렇게 평행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제가 이제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비트코인이 올라가면서 이더리움도 같이 따라 올라가면서 엎치락 뒤치락 할 것이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이 빠지면서 이더리움도 같이 빠지면서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어찌됐든 간에 이제 BTC 기준으로 이더리움은 좀 더 박스 형태의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 박스 형태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데 현재 지금 보시면 0.03 사토시의 이 가격은 이 박스 움직임에서 평선을 그려드릴게요. 보시면 이더리움이 이렇게 이 박스에서 움직이다가 이 박스를 이탈했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뭐냐면 지금도 여기 그리고 여기 박스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박스 이제 하단부에 가깝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으로 하나 더 교체를 안 하신 분이 계시다고 하면 일정 부분 이제 분할로 교체를 해볼 수 있는 타이밍이라는 거죠. 지금은 교체를 해볼 수 있는 타이밍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미 교체를 했습니다. 했고, 교체를 안 하신 분들에 한해서 추가적으로 교체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박스 상담으로 왔을 때는 다시 내가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했던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으로 교체를 한 거는 추가적으로 다시 또 교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계속 홀딩을 할 수도 있습니다. 홀딩을 해도 되고. 그래서 나는 충분히 아예 이더리움이 뭐 1비트가 12더 이렇게 됐을 때만 난 매도하겠다 이렇게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선택은 여러분들이 이제 제 의견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으셔서, 왜냐면 제 포트폴리오라든가 여러분들 포트폴리오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 기준을 세우셔야 되는, 각자 기준에 맞게끔. 그렇게 되고, 일단은 이렇게 움직임을 보이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이더리움은 더 빠질 겁니다. 빠지는데 이 이더리움이 BTC 시장에서 빠지는 거는 저는 이제 이때는 뭐냐면 비트코인이 혼자 상승을 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더리움, 왜냐면 지금 원화 가격으로 이더리움이 17만 원이면 진짜 너무 지금 싼 가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원화 가격으로 더 빠지기보다는 비트코인이 이제 혼자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저는 이제 보여서 이렇게 박스권을 가다가 박스권에서 이탈해서 오히려 이제 추가적으로 더 빠지는, 그러면 이때도 마찬가지겠죠. 이때도 박스 움직임을 보이다가 이탈하겠죠. 이탈해서 좀 더 빠지고 그 다음 바닥 다지고 올라간다고 하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0.025 그러니까 1비트가 42더, 그리고 1비트가 42더부터 분할로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으로 이제 교체를 전 해 나갈 겁니다. 해 나가고 한 1비트가 52더가 될 때는 제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을 거의 대부분을 소량만 남겨놓고 저는 이제 이더리움으로 교체를 할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이더리움 문의 주신 분은 이제 이렇게 저는 보고 있다,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오늘 이제 차트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좀 길어져서 여기까지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기사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코인리스 기사고요. 외신 리플 BOA와 비공개 회동을 했답니다. 미국 대형 금융회사 뱅크 오브 아메리카 BOA와 리플사가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을 위한 비공개 회동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됐다. 지난 4월 스페인 상업은행 산탄데르 은행도 리플과 공동으로 국제금융 솔루션 원페이 FX를 출시해 스페인, 브라질 그리고 폴란드 등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리플은 계속 전 세계의 중앙은행들, 그리고 중앙은행뿐만 아니라 그 대형 은행들 있잖아요. 각 나라의 또 중앙은행 그리고 대형 은행들과 이렇게 계속 업무 협약을 맺고 있어요. 그래서 리플은 일단 차트 흐름상으로 이제 리플 스텔라가 제일 좋다고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고점을 또 돌파한 상황이고 3파 상승이 이제 BTC 마켓에서 리플은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뭐 기사뿐만 아니라 계속 리플은 호재도 많은 그런 코인이고 해서 리플은 굉장히 이제 좋게 보고 있습니다. 좋게 보고 있고, 이런 기사도 그렇고요. 예,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오늘 이제 댓글로 의견하고 그 다음에 질문 써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도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뭐 차트 설명이라든가 아니면 제가 이제 이야기했던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남겨주고 싶은 얘기들, 그리고 여러분들 의견, 질문 사항 있으시면 질문을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댓글로 답변을 드리고, 댓글로 답변 드리는 거 플러스 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의견을 같이 나누고 싶은 얘기들이 있으면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이제 공유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뭐 지금 이제 그 RSI 보면 거의 역사적으로 가장 바닥을 치고 있어요. RSI도 가장 바닥을 치고 있고, 그 얘기는 뭐냐면 심리적으로 그 RSI가 바닥을 치고 있다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거의 멘탈이 거의 바닥에 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멘탈이 바닥에 와 있는 상황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반대로 보면 사람들이 막 이 시장에 열광하고, 제가 밥 먹을 때 식당에 가면 옆 테이블에서 막 이오스 얘기하고 있고 비트코인 얘기하고 있고 막 뉴스에서도 계속 뭐 비트코인 얼마 갔는데 이 얘기하고 있을 때, 그때는 오히려 이제 조심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이렇게 사람들의 심리가 완전 위축돼 있는 바닥에 있을 때는 오히려 이때는 이제 비트코인에 관심을 갖고 좀 더 이제 시장을 분할로 이제 한 번에 뭐
제가 바닥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막 대출 받아서 들어간다거나 몰빵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자금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잖아요. 뭐냐면 내가 생활비 쓸 거 있고 적어도 뭐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생활비가 있으면서 거기에 플러스해서 현금 흐름이 좋다라고 하면 일정 부분 매달 뭐 들어오는 현금이 있다라고 하면 그 중에서 일정 부분을 계속 이제 암호화폐를 지금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저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좀 힘든 시기일 수 있는데 반대로 오면 좋은 시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비트코인 말씀드렸잖아요. 3달러에서 2달러, 3.9달러에서 2달러 왔으면 반토막 난 거예요. 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바닥에서 반토막이 난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그 시대, 그 시절 2011년도를 돌이켜서 보면 그때는 3.9달러도 매수해야 되는 가격인 거고 2달러도 매수해야 되는 가격인 거예요. 비트코인 2달러, 3.9달러 다 매수 타이밍이지 뭐 3.9달러는 비싸니까 매도하고 2달러에서 사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지금도 우리가 앞으로 2022년, 2023년이 됐을 때 지금 이 가격을 돌이켜서 보면 아마 그때도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은 굉장히 좋은 시기이다. 역설적으로 굉장히 좋은 시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힘내시고 이상으로 2018년도 11월 20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